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형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미수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람을 살해하려고 칼을 찔렀어. 근데 안 죽었어요. 이런 걸 미수라고 그래요. 죽으면 기수라고 하고요. 범죄의 결의를 했고, 범죄를 이제 준비하는 걸 예비 음모라고 그래요. 이 다음에 결과가 발생 안 했어. 근데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 발생 안 하면 미수. 살인 미수 하면 살해하려고 했는데 안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비 음모부터 보면 예비라는 것은 뭐야? 준비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샀다? 뭐 이런 경우가 예비일 거야. 특정한 범죄를 실현할 목적으로 외부적 준비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음모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이제 공모를 하는 거죠. 야, 쟤를 죽이자라고 이렇게 둘이 모여서 회의를 했달지 이런 경우죠. 특정한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서 합의 모의를 했다. 이런 경우가 음모입니다. 그럼 예비 음모는 어떠냐?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그러면 뭐 살인 예비, 그다음에 이게 위기에 의한 살인도 되고요. 강도 예비 도 있고요. 현주고 온조물 뭐 방화죄 예비가 있어요. 근데 절도 예비죄는 없습니다. 절도 예비, 뭐 송계 예비 이런 거 없고요. 그다음에 선동까지 들어가는 게 폭발물 사용죄고요. 그다음에 선전 선동이 같이 들어가는 게 내란, 외환, 간첩이죠. 아무튼 간첩죄는요 선전 선동도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처벌은 어떠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따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비죄 처벌 규정을. 그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다음 미수는 어떠냐? 이제 미수는 이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잖아요. 행위자가 예를 들면 살해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이렇게 칼로 찔렀다. 근데 사망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죠. 실행을 착수하여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그런 칼로 찌르려다가 아휴 내가 죽이면 안 되지. 칼로 찌르려다가 말았어. 이렇게 이런 경우고요. 이제 종료했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죠. 병원에 가가지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미수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장애 미수, 중지 미수, 불능 미수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장애 미수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찔렀는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외부적인 장애로 범인이 이게 자의로 실행을 착수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외부적인 장애가 발생한 거야. 뭔가 칼로 찔렀는데 이렇게 정말 제대로 안 찔려져서 된 거죠. 이런 경우는 이무적 감경이에요. 이무적. 그러니까 감경할 수 있다죠. 감경할 수 있다. 감경한다가 아니라. 그다음에 중지미수는 제가 이제 참은 거예요. 칼로 찌르려다가 안 찌르고 그냥 이렇게 참은 거죠. 실행에 착수는 했어요. 근데 아직 범죄를 완성하기 전에 칼로 찌르기 전에 자의로 실행을 중지한 거죠. 이런 걸 필요적 감면입니다. 그러니까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감경하기도 할 수도 있고 면제하기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감면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죠. 불능 미수는 처음부터 이렇게 결과가 발생할 수 없었지만 위험성 때문에 미수음으로 처벌하는 걸 말해요. 이거는 의무적 감면입니다. 감경 또는 면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실행의 수단이 안 돼. 위험성은 있지만 실행의 수단 자체가 이렇게 불능이었어. 예를 들면 여기에 수면제를 먹여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수면제를 새알로 죽이는 줄 알았어. 근데 새알 갖고는 절대 안 죽어. 이런 경우 불능미수죠. 대상을 착오한 거죠. 대상을 착오를 해서 하는 경우를 불능미수라고 그래요. 저게 갑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빵 쌌는데 사실 개였어. 이런 경우는 지금 갑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를 불능미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벌은 미수는 형법에 따라서 보면 의무적 감경, 필요적 감면, 의무적 감면 이런 식으로 줄여줍니다. 그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공범론이에요. 범죄라는 걸 이제 같이 함께 했을 때 이걸 우리는 공범이라고 하죠. 2인 이상이 서로 의사 연락을 해서 범죄를 실현하는 걸 공범이라고 그래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거죠. 형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할 때 공동 정범. 이제 갑일과 이제 을이 이제 같이 범죄를 하는 거야. 근데 함께 가서 해. 함께 가서 때려줬어. 또 함께 가서 도둑질을 했어. 이러면 공동정범이죠. 그 다음에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면 교사범이야.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갑이 을에게 시킨 거야. 이렇게 청부를 한 거지. 갑은 가지 않았어. 그래서 을이 가서 범죄를 한 거야. 그러면 이게 갑을 교사범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타인의 범죄를 방조했다. 이거 종범이라고도 하고 방조범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시킨 게 아니고 우리 가서 이제 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칼을 사줬어. 이런 것처럼 뭔가 도와줬어. 이런 경우를 방조범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필요적 공범이 있는데 2인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 필요적 공범이라고 그래요. 구성 요건 자체가 혼자서는 안 되고 2인 이상이 반드시 참가해야 되는 걸 필요적 공범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집합범으로서 내란, 소요라는 거 폭동을 일으킨 거거든요. 다중 불해산죄, 이거는 혼자는 안 되잖아요. 내란은 폭동을 일으킨 거고 하기 때문에 다수 행위자가 동일한 방향으로 공동으로 꼭 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대향범이라고 그래서 2인 이상이 같이 돼. 술해죄, 뇌물죄를 보세요. 누가 주고 누구는 받아야 되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주고 자기가 받을 수는 없으니까. 증례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술해죄와 증례, 술해는 준 거고 증례는 받은 거란 말이죠. 이게 두 개는 대향범으로서 둘 공범이죠. 그 다음에 음화 판매죄, 그러니까 음란한 어떤 그림을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팔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2인 이상의 상호 대립 관계에서 하는 거, 이걸 필요적 공범이라고 합니다. 의무적 공범은 혼자 써도 돼. 예를 들면 강도는 혼자 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 명이서 함께 했다, 이걸 의무적 공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2인 이상이 협력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럼 공동정범 보시면, 자,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 계획을 실해서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각자 실행행위 단계에서 같이 하는 건데, 주관적으로서 공동 실행 의사가 있어야 돼요. 같이 함께할 의사와 객관적으로 공동 실행 행위를 서로 분담을 하는 거죠. 같이 이제 살해를 하자, 뭐 이제 절도를 하자라고 했는데 한 명은 망봐주고 한 명은 가서 절취를 하고, 이런 경우를 우리는 공동 정범이라고 하겠죠. 이제 각자 이제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넘어가 보시면요. 그 다음에 동시범. 그런데 이제 공동정범 중에서 말이야, 현장에 같이 있었어. 이러면은 이게 동시범이라고 돼요. 동시범은 2인 이상이 정범으로 의사 연락, 이제 동시범의 경우는 이제 좀 전에 말했던 합동범이고요. 이제 합동범은 현장성까지 있는 걸 말해요. 현장성까지 갖추면 공동정범 중에서 합동범이고, 이제 이 동시범은 뭐냐? 동시범은 2인 이상이 정범의 의사 연락이 없이 각자 실행행위를 하여 이 시에 동일한 객체의 결과가 발생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 근데 이제 갑이 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게 총을 빵 쏜 거야. 총을 쏜 거야. 근데 그 시간에 을이라는 사람이 얘를 또 죽이고 싶었어. 이게 둘이는 공모를 하지 않았어요. 총을 쐈어. 이렇게. 근데 죽긴 죽었어. 이런 게 동시범이죠. 동시범이에요. 동시범입니다. 그러면 형법의 동시 또는 이시 독립행위 경합해서 결과가 발생이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총에 맞아 죽긴 죽었는데 이 A가 어느 총에 죽은지는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각 행위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해요. 원칙적으로 미수로 처벌한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동시범은. 근데 이제 특례를 보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있잖아요.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을 때에도 공동정범 의회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처벌한다. 기수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방금 A가 있는데 갑과 을이 이렇게 어떻다고요? 총을 쏴서 죽었어. 그러면 둘 다 미수예요. 왜냐면 어떤 총에 맞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게 갑이 A를 때려주고 싶어. 상해를 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때렸어. 폭행을 했어. 근데 좀 있다가 을이 또 폭행을 한 거야. 서로 공모는 안 했어. 근데 얘가 다쳤는데 지금 이제 누구에 의해서 지금 다쳤는지는 몰라. 크게 다쳤는지는 몰라. 이런 경우에 둘 다 같이 상해죄로 처벌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간접정범이 있는데 이건 이제 청부를 한 거예요. A가 이제 을을 교사했어. 교사해가지고 가서 B가 여기 갑이라는 사람을 살해한 거야. 그러면 약간 교사범이잖아요. 근데 교사라고 하는데 이 안에 조폭 두목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조폭의 아무튼 부하야. 그러면 의사 지배가 있어가지고 안 하면 너 죽여? 이렇게 해가지고 시킨 거야. 그럼 자기가 직접 실행을 하지 않고 타인의 도구로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실행한 거야. 의사 지배가 있는 거야. 이게 여기 뭐 부하니까 거절할 수 없었겠죠. 이런 경우. 그다음에 처벌을 보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된 자를 교사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면 이거 간접정범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 A와 B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둘 다 이제 이게 납치돼 가지고 야 너가 총을 쏴 해가지고 이게 도구로 인해서 강요되는 행위로 인해서 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갑, 을 살인범들 있죠. 얘네들은 살인죄 간접정범이 되는 거예요. 여기 B를 시켜서 죽인 거니까. 그럼 B는 처벌 안 되죠. 이렇게 강요된 행위로서 처벌되지 않으니까. 자, 이게 이제 간접정범이에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교사범은 범죄할 의사가 없는 애를 범죄 의사를 생기게 하는 거예요. 범죄 의사가 없는 타인에게 범죄를 결유하게 해서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인데 B는 갑을 때려줄 의사가 없어. 근데 교사를 했어. 제가 너 욕하고 다니더라. 때려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폭행을 한 거야. 그러면 얘는 교사죄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폭행죄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타인을 시켜서 원래 때릴 의사가 없었는데 이렇게 교사해가지고 때리게 만든 거야.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하게 얘도 폭행죄로 처벌하는 거예요.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게 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승낙을 했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교사를 했는데 얘가 시행으로 안 나간 거야. 그러면 A와 B는 이제 예비 음모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예비 음모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겠지. 그래서 폭행죄는 예비 음모가 없으니까 처벌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강도를 교사했다. 근데 강도를 교사했는데 승낙을 했어. 강도를 안 했어. 그럼 둘 다 강도 예비죄가 되는 거예요. 강도죄는 예비죄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실패한 교사라고 그래요. 실패한 교사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범, 방조범이 있어요. 방조범은 도와주는 거죠. 교사는 범죄할 의사가 없는데 범죄 의사를 시키게 하는 거고, 범죄 의사가 있는 정보, 아까 범죄 의사가 없는데,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었는데 B는 범죄 의사가 없었어. 근데 교사를 했어. 이게 교사범이고, 원래 범죄할 의사가 있어. 근데 도와준 거야. 이걸 방조범이죠. 얘가 이 갑을 때려줄 폭행할 의사가 있었어. 근데 폭행하도록 도와준 거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야구방망이 하나 갖다 준다든지 이런 거죠. 방조란 정보 범죄 실행을 강화시켜주거나 용이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야구방망이 안 주고도 야 네가 때릴 수 있어. 이렇게 저까지 나 나쁜 놈이야. 한 대 때려줘봐라. 이렇게 이제 도와준 거죠. 의사 결의를 도와줬다. 그러면 종범은요 정범보다 감경한다. 필요적 감경이에요. 아까 교사범은 똑같이 처벌하는데 종범은 거기서 감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형법에 대한 범죄론을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죄의 수입니다. 죄의 수는 죄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개수. 죄의 개수가 몇 개냐? 라는 게 죄의 수인데, 죄의 개수, 이걸 줄인 게 죄의 수예요. 범죄의 수가 몇 개인지 이런 걸 알아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처벌할지 이런 건데, 죄수를 결정할 때 행위 표준선과 뭐 법익 표준선이 있어요. 행위의 수, 행위의 수로 할 거냐, 아니면 행위가 한 개면 일죄이고 행위가 수 개면 수죄를 하자. 법익 표준선, 침해되는 보호 법익이 여러 개면은 이렇게 결정하자. 한 개의 행위로 수 개의 법익이 침해되는 수죄이고, 수개의 이제 행위지만 한 개의 법익이면 일죄라는 건데, 이건 뭐 중요하진 않아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여기 뭐 의사 표준설도 있고 구속요건 표준설인데 이거 안 봐도 돼. 이거는 보지 마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넘어가시면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잘 봐야 돼. 일죄냐, 수죄냐, 일죄냐, 수죄냐. 우리가 이제 현행법에서 어떻게 보이냐. 하나의 범죄냐, 여러 개의 범죄냐, 이건데, 예를 들면 칼로 찔러서 죽었어. 이거는 이제 일죄죠. 살인죄로만 처벌을 하게 돼요. 근데 일죄란 범죄의 수가 실질적으로 한 개인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단순 일죄가 있고 실질적인 일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것도 일죄로 봐요. 법조 경합도 이제 일죄로 보는데, 법조 경합이란 한 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형법상 성질상 하나의 형벌 법규에만 적용되고 다른 법에 의해서 배치되는 거, 이거를 포괄 법조 경합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예를 들면 보시면 A라는 사람이 이제 B를 이제 칼로 찔렀어요. 이렇게 이제 칼로 빵 찔렀단 말이야. 칼로 찔렀어. 자, 칼로 찔러서 사망했단 말이야. 사망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분설해서 보면, 보세요. 제가 칼로 딱 찔러 대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피가 나면서 옷이 찢어지겠죠. 옷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송괴예요. 송괴. 그 다음에 칼을 딱 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폭행이 되죠. 폭행이 돼요. 피가 나면 상해져. 자, 그 다음에 죽으면 살인이죠. 자, 그럼 보시면 지금 칼로 찔렀는데 송괴죄도 되고 폭행도 되고 상해도 되고 살인도 되죠. 근데 이거는 여기에 흡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괴죄 처벌 안 해요. 그다음 폭행죄, 상해죄 처벌 안 하고 살인죄로만 처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외관상으로는 지금 여러 개의 범죄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경우에는 그냥 법조 경합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흡수돼가지고 살인죄로만 처벌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좀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외관상으로 여러 개 대처럼 보이는데 이건 하나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자, 법조 경합에서 봤어요. 자,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법조 경합을 보고 있는데, 이게 특별 관계.
특별관계 예를 보면 특수절도죄와 절도죄의 관계. 그러면 어때요? 특수절도죄로만 처벌하는 거예요. 뭐냐면 칼을 들고 가서 절도를 했다. 뭐 여러 명이서 절도를 했다. 이제 이런 거죠. 흉기를 가지고 절도를 하거나 또는 합동해가지고 여러 명이 절도를 하거나 야간에 주거침입에 절도를 하거나 이런 경우인데 그러면 절도죄는 처벌 안 하고 특수절도죄만 처벌하는 거예요. 그럼 존속살해죄가 되면 보통 살인죄는 처벌 안 하고 존속살해죄만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별한 관계만 된다 이거고요. 보충 관계를 보면 기수가 되면 미수는 처벌 안 하죠. 그다음 고의범으로 처벌하면 과실범은 처벌 안 해요. 이게 이제 보충 관계예요. 그럼 미수는 기수의 이제 보충 관계이기 때문에 기수가 안 될 때 미수가 되는 거고 고의가 아닐 때 과실이 되는 거죠. 그다음 흡수 관계를 보시면 이게 살인의 수반은 여기 나오죠. 재물 손괴, 옷이 찢어져서 그 다음에 또 이게 또는 상해, 폭행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재물 손괴는 처벌 안 하고 살인만 처벌해요. 그 다음에 낙태에 당연시 수반하는 부녀의 신체 상해, 부녀 요거는 처벌 안 하고 낙태죄로만 처벌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태길 관계가 있는데 형법의 규정에 성의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절도죄냐 횡령죄냐 이런 건데 절도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거고 그다음에 횡령죄라는 것은 이렇게 타인이 맡겨놓은 것을 이렇게 이제 뭐 자기가 써버리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친구가 지금 5만 원을 맡겨놨어요. 그런데 5만 원을 써버린 거야. 그래서 절도냐 횡령이냐 둘 중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도냐 횡령이냐 이런 거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지 둘 다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포괄일죄가 됩니다. 포괄일죄. 포괄일죄. 수개의 행위가 포괄해서 한 개가 되는 건데 결합범이라는 게 있다. 결합범 보시면 이게 강도 살인, 그럼 강도도 되고 살인도 되죠. 강도가 사람을 죽이면 그냥 강도 살인죄로만 처벌하지 두 개의 범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강도가 강간을 하면 강도 강간죄가 되는 거지 강도죄와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계속범이라는 게 있는데 감금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감금이라는 게 며칠 동안 가둬놨어. 그럼 감금죄 하나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시간마다 한 개씩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 침입도 마찬가지죠. 주거에 침입해서 3시간 동안 있었어. 그러면 뭐 10분마다 한 개씩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 퇴거 불응죄도 나가라고 했는데 지금 3시간 동안 안 나가고 있어. 그럼 퇴거 불응죄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접속범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동일한 기회에 부녀의 수차례 강간을 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라면은 단독으로 구속 충족 가능한 수개의 행위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다면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포괄해서 하나로 본다. 이런 거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근데 동일한 기회가 아니면 아니에요. 뭐냐면 뭐 일주일에 걸쳐서 뭐 세 번 강간을 했다. 그러면 이제 3개의 강간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로 보는 거죠.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속범이 있어요. 연속범. 연속범은 쌀 창고의 쌀을 모두 절취할 의사로 밤마다 한 가마씩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체를 해서 하나로 보는 거죠. 연속된 수개의 행위가 동종을 침해했을 때. 집합범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범, 이렇게 직업범, 그다음에 상습범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영업범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렇게 예를 들면 야간에 영업을 10시까지만 해라. 근데 이제 뭐 며칠 동안 계속 영업을 계속했다. 이런 경우 이게 집합범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허가 없이 택시 영업을 하면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영업을 했어. 무허가 영업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다수 동종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서 반복되었지만 일괄해서 하나로 봐야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습법도 마찬가지고 상습범 하나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수죄입니다. 지금까지 방금은 이제 일죄죠. 포괄일죄, 그러니까 법조 경합 이런 경우에는 일죄 하나의 죄로 봐요. 외관상 여러 개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범죄다. 그다음에 여러 개의 죄인데 범죄의 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 수죄라고 그래요. 수죄에는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이렇게 있습니다. 실체적 경합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수죄는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있다. 그러면 상상적 경합은 뭐냐? 상상적 경합.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폭탄을 던졌어. 폭탄을 던져가지고 이 B가 있었고 B가 기르는 개가 있었는데 둘 다 죽었어. 개도 죽고 B도 죽었어. 그러면 폭탄을 한 개 던졌거든. 한 개. 이제 하나의 행위로 이렇게 살인도 되고 손괴도 되잖아. 그럼 두 개의 범죄지만 처벌은 이렇게 살인죄로만 처벌해요. 보면 하나의 행위로 폭탄을 한 번 던졌는데 여러 개의 구성 요건이 충족된 거야. 사람도 죽고 개도 죽었어. 개가 죽으면 손괴죄거든요. 이런 상상적 경합인데 이거는 수죄이긴 하지만 실제 과형상 일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벌은 중한 걸로만 처벌해요. 한 개의 폭탄을 던져서 사람과 물 살해하고 건물이 파괴됐다. 또는 개가 죽었다. 이렇게 됐을 때 두 개가 범죄가 되지만 처벌은 중한 범죄를 처벌한다. 이렇게 돼요. 밑에 처벌이 나오죠. 자, 처벌을 보면 한 개의 행위로 이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은 어떻게 한다? 가장 중한 죄로만 처벌한다. 이게 범죄는 수개가 되지만 처벌은 이렇게 중한 걸로만 처벌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체적 경합은 그게 아니고 A라는 사람이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개가 있다. 그러면 총을 빵 쏴갖고 죽이고, 그다음에 총을 또 빵 쐈어요. 총을 빵 쏴고 걔도 죽였어. 이렇게 총 3발을 따로 쏜 거죠. 이거는 뭐냐면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범죄가 된 거야. 아까는 이제 폭탄 하나 던져가지고 죽은 거잖아요. 이랬을 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인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할 때 수개의 범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 이게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게 이제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동시에라는 것은 판결 확정 전에, 지금 재판하기 전에 보니까 얘가 이게 범죄를 3개나 했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특히 연쇄살인 있잖아요. 연쇄살인이다. 연쇄살인이다. 그러면 얘가 이게 A도 죽이고, 이게 B도 죽이고, C도 죽이고, 그다음 D도 죽였다 이거야. D도 죽였어. 이렇게. 근데 얘가 여기서 판결이 확정이 된 거야. 이게 판결이 났는데 3개의 살인죄로 처벌이 된 거지. 근데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보니까 이 D도 죽였네. 이렇게 되죠. 이거 사후적 경합범이야. 그럼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서 다시 형량을 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형벌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범죄론에 대해서 봤어. 지금 이제 범죄라는 것은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인간 행위다. 그리고 범죄의 개수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또 공범도 받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형법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범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범행이 있어요. 범행이 있고, 피해자가 있고,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범죄라는 것은 주체, 객체, 그 다음에 행위, 그 다음에 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결과가 발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범행을 여러 개 가지고 결과가 많이 발생했다. 이게 이제 수재잖아요.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가 생기면 상상적 경험, 여러 개의 행위로 결과가 발생하면 실제적 경험, 이렇게 되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때 이걸 미수라고 그래요. 미수에는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리미수 이런 게 있죠. 이런 거죠. 고의에도 이제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요. 근데 범죄자가 한 명이나 아니면 여러 명이나 이렇게 돼서 공범이냐 이렇게 나눠주겠죠. 이건 단독행위가 될 거고, 이런 공범에는 공동정범, 그 다음에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에서 범죄론이었고요. 이제 형벌입니다. 범죄를 하게 되면 형벌인데, 형벌은 국가가 이제 범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생명형으로서 살인죄부터 나오죠. 사형부터 나오죠. 보십시오. 생명형은 사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사형 집행은 안 하고 있어요. 선고는 하는데 수용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하죠. 유엔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 폐지는 안 됐는데 지금 사실상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형벌에 자유형이 있어요. 자유형은 3가지가 있는데 징역, 금고, 구류 이렇게 있습니다. 징역, 금고, 구류 이렇게 있어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건데, 징역이라는 것은 일단 교도소에서 있죠. 그다음에 정역이라는 것은 교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교도 작업을 하는 건데, 뭐 교도 작업이라고 해서 뭐 다른 건 아니고요. 뭐 쇼핑백 접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뭐 책상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유기징역기는 1개월부터요 30년 이하입니다. 30년 이하. 근데 가중하면 최대 50년까지 돼요. 우리는 종신형이 없어요. 100년 징역 이런 건 없습니다. 최대 50년까지 돼요. 그다음에 금고는 뭐냐? 금고도 교도소를 가요. 근데 이게 이 차이가 있는데, 이게 정역에 복무하지 않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하고 똑같아. 1개월 30년, 50년이에요. 근데 신청해 하면 일할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구류는 어떻게 되냐? 교도소 가긴 해요. 교도소 가긴 하는데, 이게 정역은 안 하고요. 이게 1일 이상 30일 미만이에요. 이게 짧죠. 짧죠. 이제 29일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징역, 금고, 구류 이렇게 되죠. 그다음 넘어가시면요. 재산형으로서요. 재산형으로서 범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거예요. 벌금, 과료, 몰수. 과태료가 아니에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이거를 질서벌이라고 하는데, 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럼 벌금은 뭐냐? 벌금은 범죄자가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5만 원 이상이에요. 5만 원 이상. 상한이 없어요. 벌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가서 이제 몸으로 하루에 얼마씩 까가지고 일을 이제 해야 돼요. 1일 이상 3년 이하, 최대 3년까지예요.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노역장 유치라고도 하고 환형 처분이라고도 하죠. 환형 처분. 형을 바꾼다는 거죠. 여기에 돈을 안 내니까 가서 노역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닌데, 과료는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이에요. 2,000원부터예요. 2,000원이지만 이것도 형벌이에요.
근데 과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냐?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이 유치돼요. 아까는 여기 1일 이상 3년 이하였죠? 3년 이하고요. 여기는 30일 미만이에요. 이하가 아니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몰수는 어떻죠? 이제 몰수는 재산상 이익을 취했단 말이야. 범죄 행위로. 범죄 행위로 뭐 돈을 벌었다.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음란물을 올려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몰수를 하는 거죠. 다 빼뜨려 버리는 거예요. 또는 도박장에서 이렇게 도박 자금이다. 그럼 다 몰수하잖아요. 범죄 행위 관련이 있을 때 몰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그다음에 명예형이라고 해서요.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가 있습니다. 자격 상실, 자격 정지.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당연히 자격 상실. 어떤 자격 상실이냐면 선거권. 그다음에 뭐 공무원이 되는 권리, 이걸 공무담임권 이런 걸 말하는데, 이런 권리가 상실돼요. 공무원 될 수 없고요. 선거권이 없어요. 자격 정지는 뭐냐면 일정 기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예를 들면 15년까지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지시키는 거죠. 시험 못 보게 되고 선거권을 정지시키는 이런 것입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형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러면 형의 양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을 정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살인을 했다. 살인을 하게 되면 사형, 무기, 그다음에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5년 징역도 되고 무기도 되고 그랬죠. 사형도 돼요. 그런 이제 집행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이것서 형량을 정해야 되잖아, 법관이. 법관이 이제 이 선고할 형을 정하는 거. 이걸 양형이라고 그래요. 그럼 형의 가중. 원칙적으로 법률상 가중만 인정이 된다. 재판상 가중이나 장량 가중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법에서 가중 사유가 있으면 가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합범 가중. 아까 이제 실체적 경합범이 있잖아요. 여러 개 범죄를 하게 되면 여기에 가중을 하거든요. 그다음 누범 가중은 범죄를 하고 또 범죄를 한 거야. 이랬을 때 가중하고, 특수교사라고 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가중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감경 규정이 있어요. 감경. 이제 법정형에서 아까 이제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이제 가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5년을 이제 단기의 2배까지 이렇게 가중할 수 있습니다. 자, 감경은 거기서 이제 2분의 1로 감경을 하는 건데,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형을 본형보다 가벼운 형벌로 처하는 걸 말합니다. 자, 형의 면제는 성립하지만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필요적으로 감경하는 경우가 있었죠. 농화자와 종범, 이거는 감경한다. 감경해야 돼, 이거는. 그다음 필요적 감면이 있는데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거 중지미수. 필요적 감면이죠. 그다음에 임의적 감경 사유가 있어요. 감경할 수 있다. 심신미약. 이게 이제 개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심신미약은 감경한다가 아니라 감경할 수 있다. 예전에 여기가 있었어, 심신미약이. 근데 이쪽으로 개정이 된 거야. 장애미수, 장량감경. 장량감경은 뭐 반성을 하고 있다 할지 이럴 때 판사가 감경을 해주는 거예요. 임의적 감면, 형을 면제할 수 있다. 불능미수, 과잉방위. 그 다음에 이제 자구행위로서 이제 과잉 피난, 과잉 자구행위를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 그다음에 자수를 냈다. 그다음 외국에서 형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누범이 나와요. 누범은 뭐냐? 범죄를 범하고 형벌을 받았는데 또 범죄를 하는 거야. 이제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누범이라고 그래요. 누범이란 금고 이상이면 금고징역 이런 걸 말하잖아요. 면제를 받으면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범죄를 또 한 거야. 그러니까 또 범죄를 한 거지. 그러면 누범은 형의 죄의 정한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는 거예요. 장기는 50년을 초과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절도다. 절도는 6년 이하거든. 그러면 6년이 이렇게 장기잖아요. 그럼 2배까지가 12년까지 되는 거예요. 누범을 하면은. 근데 15년, 50년까지 초과할 수 없고요. 넘어가시죠. 그다음에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선고유예라는 것은 이제 범정이 너무 경미해. 전과가 없어야 돼. 선고를 뒤로 유예해가지고 유예 기간이 2년인데 2년 지나면 선고 안 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전과 없이 그냥 끊는 건데 선고를 뒤로 밀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선고 유예 기간이 전과했다 2년인데 그럼 면소 간주. 여기 면소라는 것은 공소 제기를 안 한 걸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요건이 1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미하죠.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도 돼요. 이제 개전의 정의상이 있고요. 반성하고 있고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거. 아무튼 전과가 없어야 돼. 전과가.
이제 벌금은 괜찮겠죠. 자격증 이상이니까. 그다음에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 전부 다 이제 일부에 대해서 선고유예 할 수 있죠. 자, 그럼 효력을 보면 이제 선고를 뒤로 미뤄줬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이제 몇 년? 2년. 2년간 일단 이제 기다린 거야. 2년이 경과하도록 얘가 준수사항을 잘 지켰다. 그럼 면소간주. 그럼 공소제기를 안 한 걸로 되기 때문에 전과가 안 남습니다. 자, 그다음에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 그러니까 2년 안에 유예기간 2년이잖아요. 2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참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처한 전과가 발견됐다. 그러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거야. 이제 뒤로 미뤄뒀던 유예라는 게 뒤로 미뤄두는 거잖아요. 선고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가 있는데 아무튼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어떤 이제 관찰을 받아야 되는데 기간 중에 준수사항 위반했어. 이것도 선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보호관찰은 이제 1년 동안 하는 거거든요. 1년 이내로 하는데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 방지를 위해서 지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 원호 필요한 보호 나중에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관찰 기간은 1년으로 한다. 1년 여기 나오네요. 그러면 선고유예는 2년, 보호관찰은 1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집행유예야. 이제 집행을 유예하는 거죠. 선고는 했어. 그러니까 선고한 다음에 집행을 하거든. 그래서 선고를 뒤로 미뤄두는 걸 선고유예. 선고는 했는데 집행을 뒤로 미루는 걸 집행유예라고 그래요. 일단 유죄를 인정하는 선고를 했어. 근데 일정 기간이 이제 1년에서 5년 사이에요. 집행을 뒤로 미뤄둬요. 집행유예가 이제 취소 실효됨이 없이 그러니까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유예기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선고 효력이 상실해. 그러니까 선고를 안 한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들어가요.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 참작할 만하고 금고 이상이야. 자격정지가 아니라 선고할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까지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었을 것. 이런 요건을 갖춰지면 넘어가 보시면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 선고의 실효 취소됨 없이 유예기간 1년에서 5년 사이거든요. 이 사이에 경과를 하게 되면 선고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 선고 효력을 상실하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집행을 안 하겠죠.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가석방은 뭐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자유형, 지금 교도소로 집행받은 자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개전의 정상이 현재하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개전 다시 범죄를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죠. 그러면 징역, 금고, 집행 일정 기간 경과해야 되고요.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은 지나야 돼요. 행상의 양제, 개전 의형이 있고 벌금, 과료, 병과가 있을 때는 다 납부하고 이럴 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효력을 보면 여기에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취소됨이 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이 지나면 이제 형 집행이 종료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예를 들면 5년형을 받았다. 그럼 5년 지나서 석방이 돼야 되잖아요. 이걸 만기 석방이라고 하는데 5년이 되기 전에 이렇게 일단 석방하는 걸 가석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범죄를 했으면 형벌을 부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정한 경우에는 선고를 유예해 가지고 이렇게 형벌을 이렇게 면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유예했다가 준수사항을 잘 지키면 면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래는 5년형을 받았으면 교도소에서 5년 썩어야 되는데 5년 되기 전에 풀어주는 가석방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형법 총론과 관련된 겁니다. 형법 강론은 뭐냐면 이제 개별 범죄들이 나옵니다. 살인죄부터 방화죄도 나오고 그다음에 위증죄도 나오고 등등이 나오는데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